자, 나의 아시아 친구들, 우리 승훈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7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이고 왜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진우의 이야기, 네팔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우는 재미있게 네팔의 문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등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진우 씨 해주세요. 네, 저는 17가지의, 여기 나라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나라는, 여섯 번째 나라 파키스탄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희 반에 파키스탄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정말 인상 깊게 봤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140쪽 보면은, 여기 파키스탄의 수도가, 여기 뭐르죠? 파키스탄 수도가 하여튼 팟캐스트 수도가 여기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있었는데 제가 파키스탄 친구한테 들었었던 걸로는 그 파키스탄 여기 수도 이름이 쿠비라는 도시였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쿠비가 아닌 다른 이름의 여기 도시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었던 것 때문에 저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준호나, 준호나, 네, 말, 목소리가 안 들려? 뭐 해야 되는지 알아?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가 어디냐? 저도 파키스탄인데, 이 주인공이 한국에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파키스탄이 인도와 경쟁력이 강하다는 걸, 이 책에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못 가본 나라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데 그나마 파키스탄은 그 인도하고 뭐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는 데 비해서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인구가 많다, 뭐 가난하다 정도만 알고 거의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는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나오는 히말라야 산맥을 가보고 싶나요? 만약 가보고 싶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 27쪽을 펴보면은, 네,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면은 성취감도 들 것 같고,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오다 보면 경치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해 주세요. 네,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로는 저는 걷는다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저는 한 10m 넘으면 택시를 타기 때문에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걷는 게 싫고 두 번째 이유는 집에서 게임하고 낮잠 자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히말라야 산맥에 굳이 가고 싶진 않습니다. 네, 준원 씨 해주세요. 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하이말라야는 높으면 춥기 때문에, 어, 추워서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제가 네팔을 갔을 때 트레킹으로 그냥 아주 짧게 그 히말라야에 올라가고 히말라야 산맥 안에 이제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이렇게 아주 짧게 조금 이렇게 산책 정도 한 어떤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도전 뭐 안나푸르나거나 뭐 에베레스트 뭐 이런 것까지 도전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높은 데까지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그 경비행기를 타고 그 히말라야 산맥 위를 이렇게 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준원 씨나 지훈 씨가 집에 방구석에 처박혀 게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그 음, 드넓은 산 높은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 지훈이가 말했던 그 부분들은 뭐냐면, 파키스탄의 지금 수도는 이슬라마바드고, 그 전에 파키스탄의 수도가 카라치, 친구가 말한 게 카라치였어? 아니요, 쿱이었는데요. 쿠비? 카라치라는 곳이 상당히 큰 도시, 파키스탄의 1950년까지는 파키스탄의 수도였다라고 하네. 근데 쿠비? 네. 쿠비라는 도시는 선생님도 파키스탄을 가보지 못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지훈이 하고 그다음에 준원이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네, 아시아 친구들 네, 질문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나의 아시아 친구들에서는 국가와 더불어 많은 그 각 국가에 대한 문화가 설명되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화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거는 30쪽 보면은, 네팔의 30쪽 보면은 여기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가족들이 손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손으로 먹으면 엄마가 더럽다고 등짝 스매싱을 저한테 선사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밥을 손으로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운 문화였기 때문에 저는 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고 두 번째는 여기 62쪽 보고 여기 공항 사진 이런 사진 보면은 여기에 한 친구가 팔짱을 끼면서 인사를 하는 사진이 보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보통 학교에서 이런 거면 이제 잘난 척 한다고 욕을 하는데 이런 게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문화였기 때문에 저는 62쪽 게 이 문화가 또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백승호님 해주세요. 저도 손으로 먹는 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손으로 먹으면은 더럽다고 엄마가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진 않으시지만 더럽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보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파키스탄에 있는 라마단은 9월에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금식을 하면은 배가 고프고 힘도 드는데 이렇게 라마단은 9월에 금식을 하는 것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서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의 친구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여기 승훈이 말하신 것처럼 7개의 나라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무엇인가이고요.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제가 굉장히 쌀국수를 좋아해서 여기 진짜 본 고장의 쌀국수의 맛을 보고 싶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미얀마나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 중에서 가장 치안이 그래도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베트남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 친구들 중에 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 친구들과 함께 자랑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네팔에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시원하고 높은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높은 데를 좋아하진 않지, 고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시원하고 경치가 좋은 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네팔의 히말라야에 가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꼭 제가 걸어가진 않더라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그냥 구경도 해보고 싶고 하는 생각에 네팔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바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되게 예뻐 보여서 한번 보고 싶어서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파키스탄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못 가봤는데 우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둘 중에 먼저 갈 수 있다라면 파키스탄을 가보고 싶고 그 파키스탄 지역이 아마 그 과거에 인더스 문명의 그런 발상지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이슬람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나라에 대한 상식과 문화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6쪽을 보면은 여기서 구루카 용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 구루카 용병을 다른 책에서 한번 보았어서 이 구루카 용병을 제가 어, 네팔의 문화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 방금 질문 잘 못 들어가지고. 이 책 내용 중에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문화에 대해서. 네, 저는, 전 네팔에서 이제 결혼을 세 번 한다는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을 때 네팔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때 여기서 결혼을 세 번 한다고 한 거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그 이게 문화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파키스탄이 라마단이요. 라마단. 근데 라마단이 라마단을 많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네팔에 보면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쿠마리 여신은 살아있는 시인이라고 해서 그 어린 여자아이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고 저도 네팔에 갔을 때 실제로 이 쿠마리 여신을 직접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 다시 소개가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여신은 제가 만난 여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그 여신이었던 것 같은데 쿠마리 여신 이야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문화이기도 하고 어쨌든 가서 처음 배워서 그때는 많이 놀랐었는데 어떤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호님. 할 게 없어서 한 개밖에 못 만들겠는데 음, 일단 어 맞다가 여기가 97쪽에 보면은 또 베트남의 시성 인형극이라는 게 아닌데 네? 여러분이라면은 이 인형극을 볼 것인지 저라면은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에서만 하는 유일한 인형극이기 때문에 저라면 시성 인형극을 볼 것 같습니다. 수상 인형극을 볼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승우님 베트남의 수상 인형극.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거 볼 때는 별로 그냥 네팔 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오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은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일단 이거는 굉장히 옛날 동안 했었던 오래된 베트남의 고유한 인형극이고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에서 물에서 하는 인형극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봤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베트남 하노이에 갔을 때 지금 수상 인형극을 제가 봤던가 안 봤던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우들이 물속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인형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언어가 우리하고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땠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거야, 준호는? 네, 음. 자, 이 책에 보면 요 얘기가 나와.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뭐야? 세계 지도? 지도? 세계지도요. 세계 지도야. 혹시 이런 지도 봤어? 네.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이 거꾸로 되어 본 있어요. 지도하고 뭐가 달라? 거꾸로 180도 회전되어 있어요. 180도 회전되어 있어. 근데 거꾸로 놓은 지도가 아니야. 올바르게 돼 있는 지도야. 여기, 응.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글자가 똑바로 써 있어.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똑바로 써 있어. 러시아 뭐 이렇게. 카나다 이렇게 똑바로 써 있어.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아니야, 지금. 원래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야. 무슨 차이일까? 시점 차이? 어? 시점의 차이, 기준의 차이여서 우리는 그동안 아, 어디가 우리 위에가 이제 우리가 뭐야? 북쪽. 그리고 밑쪽이 이제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우리가 그 지도에 익숙해 있잖아.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는 얘기, 자기들이. 그래서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지도. 즉, 우리는 북극이 위에 있고 남극이 아래에 있는 그런 지도에 익숙해 있는데 이 지도는 그것이 아니라 남극이 위에 있고 북극이 뭐하는 아래에 있는 오스트랄 입장에서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린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5쪽 보겠습니다. 5쪽. 네. 자, 5쪽에 보면 이 오스트레일리아 지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점이 다르다고? 아, 결국은 모두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책 저자의 주장은 뭐야? 5쪽에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어, 다른 문화, 다른 민족과 나라를 존중해줘야 한다? 즉, 나 입장에서만 봐오고 서로 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문화, 다른 나라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야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나의 아시아 친구들이라는 책을 읽어라. 어? 그래서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시아 친구들이라는 책이 좀 특별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봐왔던 책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점이 있어.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외국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주로 어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유럽이요. 유럽 아니면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유럽, 서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들 서양 세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역사도 알고 있고 그 나라 문화도 알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외국은 어디야? 미국? 아까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그렇죠. 중국과 일본이야. 동아시아요. 왜 중국과 일본이야? 근처에 있는 이웃나라니.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와 이제 큰 영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면서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 이 책은 어쨌든,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좀 낯선 나라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게다가 여기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더 의미가 있어.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왜 이 나라들이 더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이민을 많이 와요. 아, 이민까지는 아니고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서 여기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나 있는 나라들,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 친구가 있다고 그랬나? 네. 그런 식으로 뭐 그 친구가 이제 또 왜 왔는지는 몰라.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또 뭐야, 또 차별? 뭐 좀 이렇게 낮게 바라보는. 근데 여기 아마 지훈이가 사는 동네에는 네. 연구원으로 온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연구원 그 자격이나 아니면 유학으로 온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노동자로 왔다고 해서 뭐 차별하고 뭐 연구원 왔다고 해서 뭐 저기 하고 그럼 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 지역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지. 네. 우리나라고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미얀, 어딜까? 미얀마, 몽골? 어, 몽골이 더 가까울지 아니면 어디가? 베트남이 더 가까울지 모르겠네. 그 몽골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나라지. 몽골의 수도는 어디?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하고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몽골이 그냥 몽골 사람이다.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몽골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모가 아주 많이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이게 몽골이 여기 어디야 이 회색 아니 뭐 노란색이라고 해야 돼 뭐야 고비 이게 뭐 사막이요. 고비 사막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며칠 전에도 황사가 무척 심했는데 이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을 보기도 하고 몽골과 우리나라는 또 별로 좋지 않은 인연도 있지. 우려. 고려 때 이 몽골이 그 당시 이제 징기스칸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무렵에 고려 때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몽골에게 아주 수탈을 당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 그래서 몽골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원나라요. 원나라 해가지고 몽골이 중국도 지배하고 몽골이 뭐 러시아니 뭐 이쪽이 뭐 거의 동유럽까지 그 세력을 이렇게 떨쳤던 어떤 그런 시대가 있는데 어쨌든 몽골이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몽골에 많은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또 이렇게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나라가 여기 아까 지훈이가 가고 싶다는 여기 어디? 베트남이요.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이고서 여기 다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휴양지, 관광지가 여기 다낭 보이네. 다낭 보여? 여기 다낭. 쌤이 네. 지금 여기 표시해 준대. 요 다낭에 가면 뭐 10명 중에 7, 8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만큼 한국인들이 요즘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요 다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공통적인 역사가 하나 있어. 어떤 점? 거기 신탁 통치 받았어요. 베트남도 식민지 시절을 프랑스 식민지, 일본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베트남들도 남북이 이른바 이념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자유시장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대립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 베트남은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베트남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통일 베트남이 되었던 우리나라는 서로 싸워서 지금 분단된 지금 베트남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를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제도는 그렇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로서 국민들이 직접 뭐 하는 거?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선언하는 게 민주주의야. 물론 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제주의, 그러니까 왕정, 뭐 이런 거 독재 이런 거하고 이제 귀족정 이런 거하고 민주주의하고 반대되는 거거든. 반면에 이제 그 공산주의는 공산당은 우리가 경제 체제를 말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면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고 북한도 여기 봐봐. 북한 나라 공식 이름이 뭐야? 조선 민주주의 조선 인민공화국.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기들도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 조선도. 북한도.
다만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 형태가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는 건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공산당이 아마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산당이 여전히 그 집권하고 있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형태는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그런 나라들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우리는 사유재산을 허락하잖아. 내 땅, 내 아파트 이런 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은 저기 게 아니야. 국민들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소유가 안 되고 다 국가 소유고 사람들이 그냥 그 빌려 쓰는 건데, 그 빌려 쓰는 단위가 뭐 100년인가? 99년인가 동안 빌려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분야인데,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그래서 베트남 이 부분이 볼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어. 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세계의 공장. 응? 세계의 공장. 승훈이. 물건을 엄청 많이 들여놓은 중국이 아주 그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다 만들었다시피 이렇게 했었는데, 중국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노동자들 월급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너무 커지는 거를 미국이 경계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 더 싼 임금을 찾아서 더 싼 노동력을 찾아서 이 중국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어디로 옮겨갔다는 거야? 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생산기지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 또 많이 들어서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베트남에 공장을, LG 이런 데 공장, 베트남에다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요 베트남. 이거 베트남이 그래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또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중국 뒤를 이어서. 어, 베트남과 우리나라도 악연, 좋지 않은 인연이 있어. 어떤 인연? 베트남 전쟁. 한성제? 베트남 전쟁.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펼칠 때 우리나라가 미국을 더 도와서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병되어서 베트남 군인들과 싸우면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고 다치기도 했고, 반대로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군인들을 많이 죽였고, 또 베트남 군인뿐만 아니라 베트남들의 양민, 그 일반 국민들을 베트콩으로 몰아서 그들을 이렇게 학살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베트남 국민들에게 미안해야 한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니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요. 홍? 아니 여기 호찌민. 호치민시에서, 아까 하노이는 이 베트남 북부의 가장 큰 도시가 여기 하노이야. 하노이가 베트남 북부의 가장 큰 도시고, 여기 남부의 가장 드라마블에선 하노이가 수도라는데요. 그래 하노이가 수도인가? 지금 선생님 헷갈리나? 이 호치민이 가만히 있어봐. 남부의 때 수도였었나? 지금 하노이가 수도인가? 잠깐만. 선생님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 다음에 어느 나라? 하노이 맞대요. 하노이 맞대? 베트남보다 사실은 가까운 나라가 있구나. 안 가까운가? 여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섬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나라인 것도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인도네시아 인구도 많은 어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주목해서 인도네시아와 교역을 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이슬람 국가야.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이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게 다 인도네시아인데 자카르타가 수도지. 말레이시아도 이제 그 이슬람 국가인데,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아주 많은 그런 나라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옆에 여기 어디?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버마에서 요 베트남, 캄보디아, 뭐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 나라들이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거든. 이쪽을 이 네. 반도라고 그러는데, 요 나라들끼리 우리나라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 막 서로 싸웠던 것들처럼 요 나라들이 서로 이제 뭐야?
세력 다툼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름이 버마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꾼 거야? 미얀마. 미얀마로 바꾸고 이제 큰 도시가 이제 만달레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미얀마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얀마 뉴스가 좀 그 사라졌는데 미얀마가 한때 상당히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미얀마가 이제 미얀마는 불교 국가고 그런데 여기가 군부 독재, 군사 독재가 행해지다가 뉴스에서 아, 봤어요. 민주정부가 수립됐는데 아웅산 수치여사라고 해서 민주정부가 수립됐었는데 그 민주정부를 다시 이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웅산 수치여사를 감옥에 가두고 다시 이제 군부 독재가 있기 때문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군부들을 규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 아직도 이제 안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제 미얀마, 범하고 무슨 영화인지 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에 그 영화 하나 개봉된 게 있거든. 미얀마 모가디슈. 버마를 배경으로 모가디슈요? 아니 그 영화는 아니고 아니요. 그 우리 미얀마 버마에 우리나라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 미얀마 버마에 방문을 갔었어. 그때 이제 요 그 아웅산 그 묘지를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인데 거기를 참배할 때 북한에서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폭파해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할 시도를 했었어. 근데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살아남고 그때 이제 다른 우리 군인들이 많이 우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자칫 잘못했더라면 전쟁 날 뻔했어.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전쟁 날 뻔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또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미얀마 버마이고 요 나라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남자도 치마를 입고 다니는 그런 풍습을 갖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치마를 입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파키스탄이요. 여기 방글라데시? 아, 방, 네팔. 여기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그래서 사실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이 옛날엔 다 어디하고 그 한 나라나 마찬가지야? 인도예요. 인도하고 같은 한 나라나 마찬가지고 요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아예 인도하고 다 같이 영국의 식민지였어. 그러다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이제 그 해방이 된 거지 인도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해가지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분리 독립됐었는데 원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한 나라였어. 네.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 동쪽에 있는 동파키스탄이고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근데 이제 지리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다시 이제 분리 독립하게 된 어떤 그런 분이고 지금도 이 파키스탄과 인도는 분쟁이 아주 치열해. 그래서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인도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요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가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는 우리나라 뭐 한국, 일본 사이가 좋지 않은 것보다 더 심하게 이 파키스탄과 인도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어떤 그러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요 네팔 같은 경우가 여기 아까 히말라야 산맥을 기본으로 해서 있는 그런 나라가 네팔이고 네팔은 인도와 문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또는 불교 문화권이고 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요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 인도였는데 태어난 곳이 지금 네팔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은 곳 이건 또 인도 지역이야. 인도 지역. 그다음에 돌아가신 곳 최초로 설법한 곳이나 돌아가신 곳도 인도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불교의 4대 성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만두가 네팔의 또 이제 유명한 도시 수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도상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이 나라들 말고도 뭐 태국이니 뭐 라오스니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니 말레이시아니 뭐 필리핀이 이런 여러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인도 이런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도 있는데 부탄도 있고 어쨌든 그 중에 이제 몇몇 그 아시아 나라들을 이 책에서는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볼 때는 지금 쌤하고 함께 봤던 것들처럼 지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런 문화, 종교, 뭐 이런 것들, 그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이 책에는 흥미 있게 잘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기 위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거야. 뭘 할 거라고? 비교. 비교표에서 여러분이 기준을 정해서 이 5나라를 한번 뭐 해보자는 거야? 6나라를 비교해 보자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통으로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문화? 그 문화 중에서 무슨 문화? 인사요. 인사법. 그러면 만약에 지훈이는 이 6나라에 뭘 조사해 보는 거야? 인사를 조사해 갖고 뭐 네팔의 인사는 뭐 몽골의 인사는 뭐 그래서 그 인사만 한번 지훈이가 모아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이해가? 음, 또 수근이나 준원이는 음, 자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종교를 조사해. 종교. 각 아, 나라의 종교. 누가 할 거야? 인사방 종교는. 종교요? 뭐 음. 힌두교, 뭐 크리스티안. 그러니까 각각의 그 나라의 중요 종교가 뭔지를 조사하는 누가 해볼 거야? 수근이가 저요? 할 거야? 준원이가? 승훈이가 하고. 그럼 준원이는 음식.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은 뭔지 이 책에 또 각각 소개되어 있거든. 준원아? 마이크 켜고 준원아. 준원아? 마이크 켜고. 마이크 안 켜져? 음, 밑에 음소거 마이크 있는데 그 마이크 표시 있는 거 한번 누르면 마이크 켜지지 않나? 그래서 준원이는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의 음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원아. 그래, 그래. 뭐 하라는지 알겠어? 네 얼굴이 안 보여갖고 내가 지금 너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 준원아, 음식 조사하라고 너는. 됐니? 됐으면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던가. 알겠다고. 그래, 그래. 아. 그리고 또 빨리 한 사람은 각 나라의 어떤 그 중요 명절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 6나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사해요? 응? 지금 조사해요? 음. 네, 근데 이건 아무 데나 안 들어도 되죠? 하나씩 하나씩 다 비교하는 거예요? 음? 하나씩 하나씩 다 비교하는 거예요? 너가 맡은 종교 부분에 대해서 아, 각 나라별로 어떤 종교가 있는지, 아까 선생님 음식이라고 했나? 각 나라별로 대표 음식. 준원이는. 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엑셀로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좋지. 그래서 나중에 공유해서 보여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는 나라 이름을 쓰고 여러분들이 뭐 하자고 그랬지? 인사법, 종교, 음식, 중요 명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칸을 이제 뭐 하면 채워넣으면 된다는 거지. 나라가 여기 보니까 네팔,
아니, 근데 천주교를 크리스티안, 그리스도교. 네? 뭐 그리스도교, 뭐 천주교, 카톨릭 뭐 다 같이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이 표들을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여기 순서대로 차례되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그 자료를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키우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 명절 조사하는 사람 없지? 네? 명절 조사하는 사람 없지 지금? 저 아직 안 했어요. 이건 선생님이 할까? 자기가 맡은 거만 일단 하자. 자기가 맡은 거 다 했으면 얘기하면 돼.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지훈이가 그러면 불러줄래? 네. 아니면 뭐 채팅창에다가 뭐 어디에 공지다 썼어? 뭐 어디에 썼어? 글로 그러면 썼어? 말할게요. 말로? 그러면 선생님 받아 적을까? 네팔은요, 음, 일단 동작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음이고요. 음. 말하는 건 센베누고요. 센베, 뭐라고? 뭐, 네팔은 음. 일단은, 네팔은 일단은, 동작은 두 손 바닥을 맞대요. 앞에 모으고 허리를 굽히는데요. 두 손 모으고 허리를 굽힌다고? 두 손바닥을 맞대어 앞에 모으고 허리를 굽힘이요. 음, 잠깐만. 지금 책에서 조사한 거지? 네, 어디 나와? 몇 쪽에 나와? 12쪽이요. 몇 쪽?
12쪽이요. 12쪽? 네. 아, 12쪽. 그 다음에, 인선 말은 남았을 때요. 남았을 때. 그 다음에, 그다음 몽골은 눈을 맞추고 미소 지음이고요. 음, 눈을 맞추고 미소 지음이고요. 말은 센 배노요. 센, 배어이요. 배, 노요. 센베노, 그리고 다음 미얀마고요. 음, 양팔을 팔짱 끼듯 모아요. 음, 인선말은 밍글라바예요. 음, 베트남에서는 동작은 없고 음, 그다음에 이거 말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음, 친구랑 할 때는 음, 보통은 짜오라고 하고 친구끼리는 뭐 짜오반이나 짜오각판이라고 하고 음, 보통 그냥 인사할 때는 짜오라고 하고 음, 할아버지한테는 짜오옹하고 할머니께는 짜오바 아이에게는 짜오엠이라고 해요. 그럼 그 짜오가 공통이네.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동작은 딱히 안 나오고요. 음, 여기 인사말 아빠 까바르요. 네. 음, 그다음 여섯 번째 거 파키스탄 얘도 동작 딱히 없어요. 음, 그다음에 파키스탄 아살라무 알라이쿰이에요. 아살라무, 알라이쿰이요. 알라이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 안 나왔어? 네? 뭐 이 뜻은 네, 아빠 까바르 뭐 이런 거 뜻 혹시 나왔어?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돼? 나중에 나올 알까? 거예요. 방글라데시도 동작 없고요. 어, 얘도 파키스탄이랑 똑같이 아살라무 알라이쿰인데. 똑같고, 음, 아살라무. 음. 자, 그 혹시 뜻 나와 있으면 뜻도 이제 알려주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훈이가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인사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는 고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들 이렇게 조사를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훈이 시간 되면 다른 친구 하는 동안에 중요 명절, 쌤이 지금 두 가지 썼는데, 요거 외에 중요 명절 더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하면 됩니다. 네, 저 다 했어요. 누구? 승훈이? 네. 어, 네팔? 이거 말해요? 어, 네팔은 힌두교요. 또, 몽골은 라바 불교. 라마 불교? 네, 라마 불교. 음, 미얀마는 불교고요. 음, 베트남은 유교. 유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음, 파키스탄도 이슬람교고요. 음,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도 이슬람교. 그렇지. 자, 그래서 승훈이하고 지훈이가 여기 축제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보자. 남은 시간 동안. 준원이 거의 다 했어? 아니면 어디까지 거의 했어? 다 했어요. 그런 거 한 대 발표해보고 나머지 못한 거는 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번 또 빈칸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조사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준원이 저도 이거 화면 공유해요? 아니 그냥 빌려줘 그냥 화면 공유 하기 네. 힘들 것 같으니까 음식 아, 네팔은요. 어 델바떠르가이고요. 발밭 델바 떠르가이요. 발밭이 아니라 벨밭 네, 맞아? 네. 그다음에 몽골은 부치와
해위 매우 우치와, 우츠 우츠, 와 와, 해위 매우 헤비, 해위 매우요. 배, 어우요. 어우, 네. 헤이버우. 아, 자, 근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 이게 혹시 뭔지 알아? 그거요? 이게 이게 무슨 요리인지 혹시 알아? 잠시만요. 음, 그, 네, 이게 아닌가? 음.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뭐, 어떤 음식인지 모르니까 그 음식에 관한 어떤 그런 설명도 함께 조사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도 한번, 아, 선생님, 뜻 찾았어요. 뭐? 어디? 뜻 찾았어요. 어디? 일단 네팔은요. 어, 뜻이 당신 안에 신에게 경배 드립니다요. 안에 신에게 경배 드립니다. 음, 그다음에 몽골 샌베노 이건 없고요. 음, 미얀마는 음, 밍글라바 이건 식사하셨어요? 어디 갔어요? 어,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짜오는 그냥 안녕이요. 음, 그럼 인도네시아 없고요.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도 없어요. 음. 자, 그렇고, 또, 자기가 조사 못한 거 있으면, 친구가 조사 못한 거 있으면, 맞아, 우리 도와서 해주자. 숙제라던가, 아니, 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마저 했으면 좋겠어. 그건 7월 열린대, 7월. 아, 음, 인도네시아는요, 음. 나시고랭이요. 나시고랭? 어떤 네. 음식이래? 그냥 볶음밥이래요, 볶음밥. 아, 볶음밥. 네. 음. 또, 이게 오치야, 보치야, 보츠? 오치야, 보치야. 네? 이게 우추가 오치야? 아니면 보치야? 네가 말한 게. 우, 잠시만요. 오츠? 보츠요, 오츠는, 보츠. 보츠? 네. 보츠는 만두라는데? 고기 만두? 네. 그 다음에 버우는 빵? 네. 그런 것 같아요. 빵을 어, 높게 쌓아 올려서 장식할 거라니까 빵이네, 빵. 네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 아래로 어, 내려서 방글라데시 있어요? 뭐, 방글라데시 여기 보니까 똘까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인사야, 음식? 음식이요. 똘, 까리요. 까리? 어떤 음식이야, 이게? 채소, 고기 생선에 넣어 만들고 밥에다가 소스 넣고 섞어 먹는 거 같대요. 비빔밥이야, 그러면? 네. 네. 또, 파키스탄이야? 방글라데시야, 아까. 방글라데시요. 방글라데시야? 음,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 음식 파키스탄은 조사하고, 없어요. 파키스탄 음식이 없고, 네. 미얀마, 베트남. 미얀마 베트남도 봤는데 없었어요. 미얀마 특별히 없고, 베트남, 아까 뭐 쌀국수 얘기했더니 쌀국수 안 쌀국수 나왔어? 나왔어요. 어? 베트남 쌀국수 나왔어요. 나왔네. 베트남, 터보? 월남쌈. 어? 베트남 월남쌈. 월남쌈이나 나왔어? 네, 네. 월남쌈도 사진 나갔어요. 월남쌈? 월남쌈은 뭐야?
라이스 페이퍼라고 해야 돼. 아, 라이스 페이퍼. 위에다가 각종 채소 넣고 싼 다음에 소스 찍어 먹는 거. 라이스 페이퍼 쌀 그 종이에다가 뭘 싸먹는 거라고? 월남쌈 나오고 또 다른 데는 미얀마는 안 나왔고, 네, 미얀마 넣었어요. 미얀마 안 나왔고, 파키스탄도 안 나왔고, 축제도 안 나왔고, 네요? 여기 나라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축제. 베트남 여기 90 몇 쪽이야? 9쪽? 선생님, 어, 올려주세요. 어디? 미얀마의 띵잔 물 축제예요. 딴, 띵이요, 띵. 띵, 어, 띵잔 물 축제요. 딴, 아니, 잔, 그냥 띵만요, 띵만. 딴 빼고요. 띵, 네, 잔 물 축제. 틴잔 물축제. 네. 어, 또 조사한 거. 미얀마, 아, 네. 자,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 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한 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뭐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어떤 그런 책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차례차례 해서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 뭘 만들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그 활동을 해보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가공해서 새로운 자료로 변환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뭐라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마치 음식점이 원래는 그 재료를 사오는 거잖아. 그 재료를 사와서 자기가 기술을 넣어서 음식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는 뭐 예를 들면 2,000원이 들어. 근데 자기가 그냥 기술을 넣어서 그 음식을 팔 때는 10,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가치를 높이듯이 여러분이 어떤 이런 자료가 있었을 때 그 자료만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뭐 해서 가공 처리해가지고 그 자료를 여러분이 더 나은 자료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또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네팔을 가고 싶다, 또 뭐 베트남을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세계 시대 속에서 살 거기 때문에 많은 여러 나라들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어울려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가? 과연 문화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문화도 더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라는 것도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 다음 주에는 책이 뭔가? 잠깐만. 아, 다음 주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야. 뭐에 관한 책 같아? 가루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 라면 스프의 그 가루요? 그런 가루 이야기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에서 굳이 말하면 무슨 과목 같아? 과학이요. 과학 중에서도 뭐? 실용과학. 어? 실용. 오케이.
물리, 화학, 지구과학, 보통 그 생물 그렇게 과목을 네 가지로 나누거든. 크게는 그 중에서 화학, 뭐랑 가까울 것 같아? 화학, 과학 중에서 그러니까 화학, 화학과 좀 아, 가까운 여러 가지 가루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음. 계세요.